김장 천포기? 제가요? 시어머니 생신자리였습니다. 밥숟가락 내려놓기도 전에 말순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며느리면 김장 좀 해야지. 천포기 정도는 하다가 사람들은 웃었지만 서진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시댁을 무너뜨릴 줄은. 서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깬 건 불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주문한 식재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한우 3kg, 전복 50개, 각종 나물과 채소들. 칠순 잔치라면 보통 예식장이나 한정식집을 예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집에서 해야 정성이 담기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밖에서 해결하려고만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잖아. 석 달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서진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결혼 5년 차, 서진은 이미 배웠습니다. 시댁에서 기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요. 식탁에 앉아 준비 목록을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이 3장에 걸쳐 이어졌어요. 음식 준비, 청소, 손님 접대 계획, 상차림 구성, 심지어 생신상에 올릴 꽃꽂이, 디자인까지 모든 게 서진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물 좀. 남편이 침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요. 서진은 일어나 물을 따라주면서 물었어요.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시장 가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들 사야 하는데. 오늘 힘들 것 같은데. 회의가 있어서. 남편은 물을 단숨에 마시고는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서진은 빈 컵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불평처럼 들릴 테니까요. 오전 9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서진이 인사를 하자 고개만 까닥였습니다. 음식 재료는 다 샀니? 네, 어머님. 어제 다 준비했어요. 잡채 재료도? 작년에 당면이 모자라서 망신당할 뻔했잖아. 네, 당면 3kg 샀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지시가 이어졌어요. 참, 마당 청소도 해야 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손님들 밖에서도 돌아다닐 거 아니야. 낙엽 다 쓸고 화분들도 정리해놔.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록에 없던 일이 또 추가된 거예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몸은 이미 뜨거웠어요.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내는 동안 시아버지가 마당 한쪽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잠깐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시아버지는 늘 조용했어요. 모든 결정은 시어머니가 내렸고 시아버지는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잠깐 들어와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주방 식탁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손님 명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졌어. 8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음식량 조절할 수 있겠니? 85명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60명이었거든요. 25명이 늘어난 건 준비량이 3분의 1 이상 추가된다는 뜻이었어요. 왜 힘들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4시 서진은 시장에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인파 사이를 헤집고 다녔어요. 추가된 인원 때문에 나물과 고기를 더 사야 했고 전을 부칠 기름도 모자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손에 든 봉투가 6개였어요. 무게 때문에 손가락이 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은 이어폰을 끼고 웃고 있었고 앞쪽의 중년 남성은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득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누군가의 기대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삶을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혼자 짐을 날라 부엌에 정리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닫기를 5번쯤 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거실로 나갔어요. 저녁 먹을래요?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너는? 전 아직이에요. 그래. 난 먼저 씻을게. 남편은 그대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진아, 내일 아침 일찍 와야 해. 음식 준비 시작해야지. 7시까지는 와. 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로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 거예요. 부엌으로 돌아가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국물을 마시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끝이야. 그냥 좀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틀로 끝날까? 아니면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일까? 서진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라면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서진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 서진은 새벽 5시 반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온 거예요. 어젯밤 3시간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주방에 불을 켜자 차가운 형광등 빛이 식탁을 비췄어요.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뒤 시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새로 맞춘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주방을 둘러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열심히 하네. 그래야지. 칭찬 같기도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미 손은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오전 11시부터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까지. 현관은 순식간에 구두로 가득 찼고 거실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시끌벅적해졌어요. 서진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잡채를 담고 전을 접시에 올리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챙겼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틈도 없었습니다. 어머, 며느리 고생이 많네요.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풍경을 확인하는 말투였죠.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즐거운 날인걸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발바닥은 이미 화끈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메인 요리들이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어요. 웃음꽃이 피어났고 건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의 친정아버지도 와 계셨어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죠.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진은 괜찮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알고 있었어요. 딸이 힘들어한다는 걸요. 오후 1시 케이크를 자르고 생신 축하 노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칠순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연세에 비해 정정하신 분이었죠. 특히 우리 며느리가 오늘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어떻습니까? 맛있으셨나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주방 입구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사실 며느리한테 다음 달에 김장 1000포기를 부탁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0포기라는 숫자에 놀란 사람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1000포기요? 그걸 어떻게 해? 누군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며느리 실력 한번 보자고 부탁한 거예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김장도 제대로 못한다고들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거든요. 오늘 이 음식들 보세요. 다 혼자 준비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칭찬처럼 포장된 말이었지만 서진은 알았어요. 이건 시험이자 과시였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고분고분한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님,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등 뒤에서 무게로 눌러왔습니다. 김장 1000포기면 보통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의 친구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 팔이 부러지겠어요. 다른 사람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서진의 귓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 건강하니까. 시어머니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어요.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그락. 조용한 소리가 거실 한쪽에서 들려왔어요. 서진의 친정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은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거실 전체를 짓눌렀어요. 어머, 벌써요? 식사는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여 인사한 뒤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아버지는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아버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끈을 묶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다. 그게 아버지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분노, 실망, 안타까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요.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죄송해 하니? 아버지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하게 변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참,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분명했어요. 서진의 아버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줄 몰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서진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서진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할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물을 틀고 고무 장갑을 끼웠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접시를 닦으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귓가에는 그 웃음이 조롱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금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가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끝낸 건 오후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거실은 어수선한 정리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서진은 테이블을 닦으며 아버지가 나간 현관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화를 내는 것도 본 적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식사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박차고 나간 것도 아니었죠. 그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일어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서진아, 음식 남은 거 포장 좀 해줘. 친척들 나눠드려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에서 밀폐 용기를 꺼내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괜찮다고 하셨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구부정했던 어깨, 묵묵히 신발을 신던 모습, 현관문을 닫을 때의 그 조용한 소리까지. 어머님, 포장 다 됐습니다. 서진이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가 신문을 펼쳐든 채 앉아 계셨어요. 그래, 수고했어. 근데 너희 아버지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서진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몸이 안 좋으면 미리 말을 하든가.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나가버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사과할 일이 아닌데도
입에서 자동으로 사과가 나왔어요. 결혼 5년 동안 몸에 밴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체면이 있지, 체면이. 오늘 내 생신인데. 어머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비난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일부러가 아니면 뭐야? 식사 중에 그렇게 나가는 게 예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여보, 시아버지가 조용히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요. 뭐? 됐어. 이제 그만하자고.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서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그래, 가봐. 민준이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먼저 갔어요. 그래, 바쁘긴 하지. 요즘 회사 일이 많다더니. 시어머니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진은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응, 서진아.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하셨어요? 응, 도착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듯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까는 괜찮다.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또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요. 죄송해요. 너는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답답함 같은 거였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열심히 사는 내가 왜 미안해하니?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버지,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서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네, 아버지. 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더 걱정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네. 아버지도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서진도 저런 평범함을 원했어요. 숨막히지 않는 일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불을 켰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준비, 끊임없이 이어진 일들, 시어머니의 김장 천포기 발언, 아버지의 퇴장, 그리고 방금 전 통화까지 모든 게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어서. 오늘도요? 응. 부장님이 오늘 수고했다고 한잔하자고 하셔서. 미안. 서진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녁은 먹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놨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우리 며느리 실력 한번 보자고.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력을 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복종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죠. 며느리가 얼마나 고분고분한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작은 금이 보였어요.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속 금처럼요. 무언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굴욕과 분노, 그리고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 금을 더 크게 벌려놓았어요. 서진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억지로 만든 미소의 흔적. 이게 나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서진은 달랐어요. 웃음이 많았고 당당했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참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유정.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유정이 받았습니다. 서진아? 응, 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유정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유정아, 내일 시간 돼? 만날 수 있어? 응, 돼. 무슨 일인데?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알았어. 내일 점심때 봐. 우리 단골 카페에서.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의 금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유정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실 서진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답답함을, 이 분노를, 이 굴욕감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서진은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무언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진은 눈을 떴어요. 소파에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 불 켜고 자고 있었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진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소파에서 웅크린 채로 잔 탓이었죠. 회식했어요? 응. 부장님이 오늘 고생했다고 소주 몇 잔 하자고 하셔서.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TV를 켰어요. 물 좀 줄래? 서진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따라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여보. 서진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응? 남편은 물을 받아 마시며 대답했어요. 시선은 여전히 TV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생신 잔치 때 말이에요. 응, 수고 많았어. 음식 맛있었어.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진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김장 천포기 이야기하셨잖아요. 아, 그거? 엄마가 그러시더라.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남편의 대답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할 수 있으면요? 김장 천포기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TV에서 시선을 돌려 서진을 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 오늘 거기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하객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들었지.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남편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어떠냐고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요. 당신 며느리 실력 한번 보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건 나한테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엄마가 칭찬하신 거잖아. 오늘 음식 잘 준비했다고. 칭찬이요? 그게 칭찬처럼 들렸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서진아, 너 왜 이래? 오늘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게 엄마 생신이었잖아. 거기서 내가 뭐라고 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모욕? 그게 모욕이야? 좀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서진은 멍했습니다. 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과하게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시험하겠다는데 그게 과한 거예요?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말이 좀 그러신 거지.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말이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가셨는지 알아요? 서진은 다른 방향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거 어디 몸이 안 좋으셨나 보지. 몸이 안 좋으신 게 아니에요. 참다 못해서 나가신 거예요. 참다 못해? 뭘?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아버지 딸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 참다 못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진아, 너 지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오늘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거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예민한 거요? 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네. 제가 예민한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손님들 시중 들고 설거지하고 그러고도 사람들 앞에서 시험 받는 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뭐예요? 내 남편이에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이에요? 서진의 질문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 그게 다였어요. 내 편? 서진아, 그게 편을 드는 문제야? 엄마는 우리 엄마시잖아. 그래요. 당신한테는 어머니시죠. 하지만 나한테는요?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는 매일 요구만 하는 시어머니예요.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내가 며느리니까. 며느리면 뭐든 참아야 해요? 며느리면 존중받을 필요 없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였어요. 당신은 몰라요. 내가 이 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한 번도 내 의견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 집안 방식대로 살았어요. 명절 때도 제사 때도 생신 때도 전부 다요. 그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 다들 그렇게 살아요? 정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행복한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저 당신은 내가 당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 잘하고 불평 안 하기만 바랐어요. 서진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당신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좀만 참으래요. 엄마 생신인데 왜 분위기 망치냐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위기 망친 건 나예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대한 건 괜찮고 그걸 참지 못한 내가 분위기 망친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서진은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님 편만 드세요.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하죠. 그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해줘야지. 이해요? 나는요? 나는 이해받을 필요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나는 이해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당신 집안을, 당신을요. 근데 단 한 번도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너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내일 얘기하자. 흥분했어요? 당연하죠. 나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서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힘든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하죠. 내일 얘기하자.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거 나 다 알아요. 남편은 서진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지금은 술도 마셨고 피곤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럼 언제 제대로 이야기할 건데요? 당신이 술 안 마시고 피곤하지 않은 날이 언제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준 씨. 서진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 진짜 힘들어요. 정말로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실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은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을 웅크리니 조금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5년 동안 가늘게 이어지던 실 같은 것이요. 서진은 알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변해야 했습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점심 서진은 유정과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평일 낮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서진아, 유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유정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서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유정은 서진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심해? 심하지. 다크서클 봐. 언제 잤어? 서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은 좀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어젯밤 남편과 싸우고 난 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게 전부였어요. 무슨 일 있었지? 전화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 유정은 메뉴판도 보지 않고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주문부터 할까? 서진이 말을 돌렸습니다. 유정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을 불렀어요. 커피가 나오고 나서야 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있었어. 그저께. 응, 알아. 그거 준비한다고 바빴다며. 응. 근데 거기서 좀 일이 있었어. 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칠순 잔치 준비 과정, 하객들 앞에서 있었던 일, 아버지가 나간 일, 그리고 어젯밤 남편과의 싸움까지요. 유정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도 않은 채로요. 서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유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친. 김장 천포기. 응. 그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고? 응. 유정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야? 며느리 실력을 시험해? 그것도 하객들 앞에서? 나도 그 순간에는 멍했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민준이 그 자식은 뭐 했는데? 유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앉아 있었지. 아, 진짜. 유정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어요. 미안. 근데 진짜 화나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너보고 예민하대? 과하게 받아들인대? 응. 아니, 그게 말이 돼? 자기 와이프가 모욕당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중에는 너보고 예민하다고? 유정은 붕괴했습니다. 서진보다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유정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참았어. 시댁 식구들 눈치 보고 남편한테 맞춰주고 내 감정은 뒤로 미루고. 근데 이제는 정말 한계인 것 같아. 유정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너 행복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잖아. 그게 답이야. 유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대학 때 너 얼마나 당당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웃음도 많고. 나도 알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변했지.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억눌린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정의 말이 맞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그냥 좀 쉬고 싶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시댁 근처에 사는 동서, 즉 남편의 형수였습니다. 받아봐. 무슨 일인가? 유정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서진아, 너 지금 어디야? 형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 밖에 있는데요. 왜요? 아, 그래. 어머님이 오늘 김장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셨는데.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어? 서진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장 이야기를 또 하려는 거였어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 사실 어머님이 좀 급해하시는 것 같아서 김장 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대.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여쭤볼게요. 알았어. 그럼 연락해.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래? 또 김장 이야기? 응. 일정 잡자고. 야, 하지 마. 진짜로. 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어때?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정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서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 말이야, 요즘 힘들다던데. 어디? 태성건설.
너도 알지? 강남에 있는 중견건설사. 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성건설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아, 거기 왜? 거래처랑 계약이 연기됐다던데. 그것도 큰 프로젝트. 진짜? 그럼 회사 상황이 안 좋겠네. 그러게. 투자자들도 좀 빠지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서진은 유정을 봤습니다. 유정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야, 너네 시댁회사 그거 아니야? 유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태성건설이 시아버지 회사야. 그럼 지금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몰랐어. 민준이가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럼 너한테 숨긴 거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태성건설을 검색했습니다. 최근 기사들이 몇 개 보였어요. 태성건설, 신규 프로젝트 계약 연기. 태성건설, 자금 유동성 문제 제기돼. 태성건설 주가 하락세. 서진은 기사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유정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완전 위기 상황이잖아. 이거 큰일인데? 유정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 너를 식구로 안 봐서 그렇지 뭐. 유정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생각해봐. 회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칠순 잔치는 왜 그렇게 크게 했을까? 유정의 질문에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 때문이겠지. 맞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려고. 그래서 더 크게 하고 사람들 많이 부르고. 서진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지요. 그리고 김장도 마찬가지야. 유정이 덧붙였습니다. 김장 1000포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 집안은 여전히 잘 산다. 여유 있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지. 서진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나는 그냥 도구였던 거네. 시댁 체면 세우는. 그렇지.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은 든든하다. 그런 거 과시하려고. 유정의 말에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정작 회사 위기에 대해서는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어. 당연하지. 너는 알 필요 없으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스쳐 지나갔어요. 묘한 해방감 같은 거였습니다. 유정아. 응?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내가 뭘 해야 할지.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흔들리고 불안했던 눈빛이 이제는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뭔데? 생각이 있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서진은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태성건설 관련 기사들을 저장했어요. 야, 설마 너. 유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도울 생각은 있어. 진짜? 근데 지금은 아니야. 서진은 유정을 봤습니다. 조건이 있어야지. 유정은 서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래, 그렇게 나가야지. 나 약한 사람 아니거든. 그냥 참았던 거지.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애였어. 5년 만에 돌아온 것 같네. 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을 이제 깨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서진은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양보한 공간이었지만 책장 한쪽에는 서진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어요. 먼지 쌓인 박스를 꺼냈습니다. 5년 만에 여는 거였죠. 박스 안에는 서진의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명함, 사업 관련 서류들, 수첩,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 노트북을 켜자 부팅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렸지만 작동했어요. 바탕화면에는 서진이 운영했던 브랜딩 컨설팅 회사의 로고가 보였습니다. JN 컴퍼니. 작지만 알차게 운영했던 회사였어요.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전략을 세워주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했었죠. 직원은 5명밖에 없었지만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서진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클라이언트 명단, 성공 사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지. 중얼거리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뿌듯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가 말했었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을 누가 해? 애는 누가 키우고? 우리 집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해. 서진은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잠깐만 쉬어.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과거 거래처와 협력업체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했어요. 혹시나 해서 몇 군데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여전히 그 회사에 있었어요. 오히려 승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 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김재현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전에 JN 컴퍼니랑 같이 일했었는데. 아, 재현 씨.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재현은 과거 서진 회사의 주요 협력업체 대표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 그게 유정 씨한테 들었어요. 오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유정이한테요? 네. 유정 씨랑 최근에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서진 씨 얘기가 나왔어요. 서진은 유정이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드려 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일은 다시 시작하실 생각 없으세요? 예전에 서진 씨 작업 정말 좋았거든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현실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쉽네요. 사실 요즘 브랜드 컨설팅 수요가 많거든요. 특히 중견기업들이요. 중견기업이요? 서진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네. 건설업, 제조업 쪽에서 특히 많아요. 이미지 쇄신하려는 곳들이 많거든요. 건설업이라는 단어에 서진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런 곳들이 많나요? 많죠. 근데 제대로 된 컨설팅 업체 찾기가 쉽지 않아요. 큰 에이전시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작은 곳은 노하우가 부족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서진 씨 같은 사람이 딱 좋은데 실력도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김재현의 말에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럴게요.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노트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에는 과거 프로젝트 중 하나가 떠 있었어요. 한 제조업체의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었죠. 내가 아직 할 수 있을까? 5년이란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업계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기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였어요. 다녀왔어. 서진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인사했습니다. 응. 남편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서진은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서진은 밥만 먹었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회사 요즘 어때요?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빠. 왜? 그냥 궁금해서요.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참, 엄마가 전화하셨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수님한테 연락 왔었어요. 김장 일정 잡자고. 그래. 그럼 언제 할 거야? 남편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빨리 정해야지. 엄마가 기다리시잖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시를 들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서진이 변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서진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물어봐야 했어요. 혹시 아버지, 건설업계 쪽에 아는 분 계세요? 아버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왜 갑자기 건설업계를? 그냥 궁금해서요. 서진아,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래. 좀 아는 사람들이 있긴 해. 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진의 대답에 아버지는 또 침묵했습니다. 서진아, 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래.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서진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적어야 할 게 많았어요. 첫째, 과거 인맥 정리하기. 둘째, 건설업계 정보 수집하기. 셋째, 태성건설 현황 파악하기.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서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니까.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서진의 눈빛도 함께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알았어요. 자신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걸요. 사용할 준비가 된 힘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진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과거 거래처들에게 하나둘 연락을 돌렸고 업계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태성건설의 상황도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주력 프로젝트가 2건이나 연기됐고 투자자 셋이 손을 뗐어요. 회사 신용 등급도 하락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에게는요. 금요일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내일 시댁에 와. 김장 준비 시작해야지. 내일이요? 응.
배추랑 재료 다 주문했어. 내일 오전 9시까지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투였어요. 어머님, 저 내일 약속이 있는데요. 약속? 무슨 약속인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는 다음에 봐도 되잖아. 김장이 더 급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김장 1000포기는 제가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뭐, 그럼 누가 해? 형수는 허리가 안 좋아서 못하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다 해?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봐. 시집일은 하기 싫고. 서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9시까지야. 늦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유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약속 취소할 것 같아. 시댁에서 김장하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미쳤나? 하지 마. 진짜로. 어떻게 거절해? 이미 재료 다 주문했대. 그게 내 문제야?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문한 건데? 유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내일 가볼게. 상황 봐서. 서진아, 제발. 이번엔 내 의견 좀 말해.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약속된 시간에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배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어요. 무와 갓, 고춧가루 포대까지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네, 어머님. 자, 시작하자. 먼저 배추부터 손질해야 해. 시어머니는 서진에게 고무장갑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1000포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친척들이랑 지인들한테 나눠줘야 하니까. 일주일 안에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1000포기를 일주일 안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 못해?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하면 되지. 매일이요? 당연하지. 하루 200포기씩만 하면 돼. 하루 200포기. 서진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혼자서는. 혼자?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형수도 나중에 좀 도와줄 거야. 하지만 형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없었어요. 서진은 배추 앞에 앉았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배추를 하나 집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서진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다가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배추속까지 양념이 들어가게. 시어머니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 잠깐 전화 받아야 해. 너 먼저 시작해.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배추 앞에서요. 1포기, 2포기, 3포기. 손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배추를 씻느라 손가락 끝이 빨갛게 변했어요. 10포기를 끝낼 때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겨우 10포기밖에 못했어? 손이 좀 시려서요. 그 정도로 손이 시려? 옛날에 우리는 말이야, 한겨울에도 이렇게 했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나 점심 먹고 올게. 너도 먹어. 네. 하지만 점심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마당 한쪽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김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친척 한 분이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이었어요. 언니 김장하네? 응, 며느리가 하고 있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서진은 마당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며느리 고생이 많네. 1000폭이나 된다며? 그러게. 며느리 실력 한번 보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김장도 제대로 못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할 줄 아나 모르겠어. 아이고, 언니.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 아니야? 심해? 이 정도도 못하면 며느리 자격이 없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자격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도 1000포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이 원래 이래. 김장은 크게 하는 집안이야. 체면이 있어야지. 체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두 사람이 서진을 봤습니다. 왜? 제가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벌써? 아직 50포기도 안 했잖아. 손이 너무 시려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시려? 그럼 장갑 껴. 그까짓 거. 두꺼운 장갑 껴도 찬물 때문에 시려요. 에이, 젊은 것이 그 정도로 약해서 어떡해. 며느리는 원래 일하는 기계지.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일하는 기계. 서진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면 아프고 지치면 쉬어야 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해? 말대꾸가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의견? 며느리가 무슨 의견이 있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어머님,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김장할 수 있냐고 하고 싶냐고. 물어봐야 해? 며느리면 당연히 하는 거지. 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며느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이상 이 집 법도를 따라야지. 법도요? 그 법도가 며느리를 기계처럼 대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고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 지금 제대로 들은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 처음 봤어. 고모가 시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이래. 버릇이 없어.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존중? 며느리 주제에 무슨 존중을 바라? 시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며느리 주제라는 게 뭔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의 아내고 누군가의 딸이에요. 지금 나한테 반말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김장은 제가 할 수 없어요. 1000포기는 불가능해요. 뭐라고? 제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하셨잖아요. 그럼 안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네. 안 해요. 서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지 마. 시어머니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후회할 거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한 채 서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정이었어요. 여보세요? 서진아, 괜찮아? 응, 방금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 떨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유정아, 나 드디어 했어. 뭘? 내 의견을 말했어. 아니라고 했어. 전화 너머로 유정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좀 받아.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진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그저 안 한다고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시댁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었겠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역한 거니까요. 1시간쯤 지나서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한테서 전화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앉아서 얘기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앉아? 지금 그럴 상황이야? 소리 지르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요. 서진의 단호한 말투에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김장을 안 하겠다고? 그것도 엄마 앞에서 고모까지 계신데? 네,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왜냐고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뭘? 왜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김장할 수 있냐고 하고 싶냐고. 그냥 하라고만 하셨어요. 그건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그래요. 원래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에요. 서진아, 김장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김장 정도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천포기가 김장 정도예요? 일주일 안에 끝내라는 게 정도예요? 그건 좀 많긴 하지만 많긴 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혼자서는요. 그럼 형수님이랑 같이. 형수님은 오늘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는데? 며느리는 일하는 기계래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말실수하신 거겠지. 말실수요? 고모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당신 아내고 누군가의 딸이에요. 알아.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대든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의견? 그게 의견이야? 엄마 체면을 완전히 구겼잖아. 서진은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체면이요? 당신 어머니 체면은 중요하고 제 존엄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과한 요구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좀 참아. 응? 이번만 하고. 이번만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이번만, 다음엔 안 그럴게. 하지만 다음은 없었어요. 서진아, 전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서진의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내가요? 당신이 하세요. 뭐?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세요. 김장은 못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럼 당신이 하세요. 김장.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김장을 어떻게 해?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당신도 배우세요.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서진아,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릴 사람은 저예요?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당신이 정신 차려야 해요.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당신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니면 제 남편이에요? 그게 무슨... 대답해 보세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너 정말 안 할 거냐?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진은 답장을 쳤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몇 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진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정신 멀쩡해요. 그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김장도 안 하겠다고? 어머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야죠. 할 수 있냐고요? 물어봐야 하나? 며느리면 당연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서진이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시간이 있고요. 인생? 시간? 시집 온 며느리한테 무슨 인생과 시간이 따로 있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너도 각오해. 각오요? 이 집안 며느리로 살고 싶으면 제대로 해. 아니면 나가든지.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내가 선택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네. 뭐라고 하셨어? 각오하래요. 아니면 나가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 이렇게 되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기계래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존재래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한 번도요. 그건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뭘 알았다는 거야? 더 이상 당신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요. 서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짐 싸요.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요. 친정? 지금? 네. 지금. 남편은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진정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서진은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필요 있어요. 저 혼자 생각 좀 해야겠어요. 생각? 무슨 생각? 우리 관계요.
이 결혼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혼? 설마 이혼 얘기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서진은 가방에 옷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이 제발 그러지 말았어야죠. 제 편을 들어달라고 할 때요. 나도 힘들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힘들다고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당신은 편할 대로만 살았고요. 그게 무슨, 됐어요. 이제 이야기 안 할래요. 서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연락할게요. 서진아. 남편이 불렀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남편은 그저 바라만 봤어요. 차에 올라 서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봤어요. 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벗어났어요. 억압에서, 무시해서, 모욕에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서진아, 집에 오는 중이니? 네.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이한테 전화 왔어. 내가 집 나왔다고. 아, 네.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아. 천천히 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서진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니,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권력 구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서진이 주도권을 쥘 차례였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진을 보자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받아주셨어요.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괜찮아. 천천히 쉬어. 거실로 들어가자 엄마가 차를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서진을 보자 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엄마. 서진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서진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칠순 잔치, 김장 강요,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까지요. 부모님은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풀렸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참 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칠순 잔치 때 나왔어야 했는데 너를 데리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래.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저를 지킬게요. 아버지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 딸 강해졌구나. 네. 이제는 강해져야죠.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친정방에서요. 어릴 적 자던 그 방에서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먼저 태성건설의 최근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연기된 프로젝트 2건, 철수한 투자자 명단, 신용등급 하락 내역까지요. 그리고 과거 서진이 작업했던 유사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위기에 처한 중견기업들의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가능해.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쯤 김재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사실 급한 건이 하나 있어서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한 건설사에서 브랜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감당하기엔 규모가 커서요.
서진 씨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건설사요? 어디인데요? 태성건설이요. 혹시 아세요? 서진은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네,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생각보다 빨리요. 오후 2시 서진은 김재현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요즘 태성건설이 힘들어서요. 이미지 쇄신이 시급한 상황이래요. 김재현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투자자들 신뢰 회복하고 거래처 관계도 개선해야 하고 종합적인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데 제안서 제출 마감이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급하죠? 급하긴 한데 할 수 있어요. 서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태성건설 담당자들이 직접 컨설턴트를 만나보고 싶어 한대요. 제안서 발표 전에요. 알겠어요. 가능해요. 진짜요? 목요일 오전인데. 괜찮아요. 서진은 당당했습니다. 사흘 동안 서진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태성건설 분석, 경쟁사 비교, 브랜드 전략 수립, 실행 계획까지요. 밤을 새워 작업했어요. 친정 식탁이 회의실로 변했습니다. 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거 끝내야 해요. 그래도 좀 쉬어야지. 곧 끝나요. 수요일 밤 드디어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80페이지 분량의 종합 브랜드 전략서였어요. 서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실력이 남아있네. 목요일 아침 서진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5년 만에 꺼내본 옷이었어요.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의 자신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힘내라, 딸. 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습니다. 태성건설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회사 임원 둘이 함께였죠. 서진이 들어서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 안녕하세요. 서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가 아니었어요. 전문가로서였죠. 내가 왜 여기에? 제가 오늘 제안 발표를 맡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임원들이 당황스러워했어요. 회장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 그게. 김재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서진 컨설턴트입니다. 컨설턴트?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과거 JN컴퍼니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전략 전문가시죠. 김재현의 소개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화면에 떴어요. 태성건설의 현재 위기는 단순한 재무 문제가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이미지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아버지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난 이유, 거래처가 계약을 연기한 이유는 태성건설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브랜드 쇄신을 하면 오히려 더 강한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서진은 완벽한 발표를 했습니다. 임원들은 집중해서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네요.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원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안으로 진행하죠. 서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컨설턴트님,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십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회장님, 다른 제안서들도 검토해봐야 하지만 저는 이 제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서진만 남았어요. 서진아, 시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로 부른 거였어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겠니?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한다. 시아버지는 일어났습니다. 좋은 제안이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나가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재현이었어요. 서진 씨, 대박이에요. 임원들이 완전 만족했대요. 다행이네요. 아니, 다행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거의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 혹시 태성건설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분위기가 조금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축하해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게임의 판이 뒤집혔어요. 이제 서진이 위에 있었고 시댁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통쾌한 진실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서진은 김재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진 씨, 계약 확정됐어요. 축하해요. 정말요? 네. 태성건설에서 정식으로 의뢰서 보냈어요. 조만간 킥오프 미팅 잡을 거래요. 감사합니다, 재현 씨. 전화를 끊고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해냈어요. 진짜로요. 오후 2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진 씨? 시아버지였습니다. 네, 회장님. 서진은 의도적으로 아버님이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무슨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회사 일도 있고, 다른 것들도.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몇 시예요? 6시. 집에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유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댁 간다. 드디어 협상 테이블이야. 유정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오케이. 당당하게. 내가 갑이야, 갑. 저녁 6시 서진은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거울을 봤어요.
정장 차림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응.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형수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요. 먼저 내게 사과해야겠구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봐주지 못했다.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 발표를 보고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도 내가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우리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도와달라고 빌어요? 우리가? 여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럴 수는 없어요. 체면이 있지, 체면이. 또 체면이었습니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김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천포기 하시기로 했잖아요. 친척들이랑 지인들한테 나눠주시려고요. 못했어. 내가 안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가요? 제가 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며느리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하라고만 하셨죠. 그리고 칠순 잔치 때 하객들 앞에서 저를 시험하셨죠. 며느리 실력을 보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만 보셨어요. 일하는 기계로요. 한 번도 사람으로 봐주신 적이 없으세요. 나는 이제 알겠어요. 김장도 칠순 잔치도 전부 체면 때문이었다는 거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겉으로라도 괜찮은 척 하려고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인정합시다. 우리가 서진이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계약서예요. 태성건설 브랜드 컨설팅 프로젝트요. 서진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도울 수는 있어요. 능력도 있고 방법도 알아요.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네. 먼저 어머님께서 저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과? 네. 칠순 잔치 때 저를 모욕하신 것, 김장을 강요하신 것, 그리고 며느리를 기계처럼 대하신 것에 대해서요. 나보고 며느리한테 사과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과합시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서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제 의견을 묻고 제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그건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하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서진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제 편을 들어주세요. 진짜로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세 번째 조건. 서진은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회사를 차리든 프리랜서로 하든요. 어머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하지만 전부 다 제 몫은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당신 아들도 있고 당신도 계시잖아요. 가족이면 같이 해야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이에요. 서진은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식 계약이에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전문가로 일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비용을 받을 거예요. 시장 가격으로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일인데.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제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도울게요. 못 받아들이시면 서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길을 갈게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겠다. 모든 조건을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고 싶어요. 하지만 존중받는 가족이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님도 힘드셨죠. 회사 걱정에, 체면 걱정에. 알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저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칠순 잔치 때도 김장도 내가 너무 심했다.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어. 우리 때는 다 참고 사는 거였거든. 이제는 달라요, 어머님.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사인하실래요? 시아버지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물론이지.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서진은 태성건설의 브랜드 컨설턴트가 됐어요. 킥오프 미팅은 다음 주 월요일로 할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집에 안 들어올 거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 기다릴게. 현관으로 나가는 서진을 시아버지가 배웅했습니다. 서진아. 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차에 올라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끝났어. 어떻게 됐어? 이겼어. 완전히. 유정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우와. 축하해. 진짜 축하해. 고마워, 유정아. 전화를 끊고 서진은 백미러로 시댁을 봤습니다. 이제 그곳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억압하던 곳에서 이제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곳이 됐어요. 시동을 걸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장 천포기 며느리 패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시댁은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왔고 서진은 당당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김장은 못하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서진이 했던 말이었죠. 그리고 그 조건들은 모두 받아들여졌어요.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아니, 역전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진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요. 차를 몰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서진으로서의 삶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딸, 잘 끝났니? 네, 아버지. 잘 끝났어요.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정말로. 아버지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내가 해낸 거야. 전화를 끊고 서진은 앞을 봤습니다.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어요. 그 길 위를 서진은 달렸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요. 5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요. 그리고 서진은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라는 걸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빛나는 삶이요. 끝. 김장 천포기보다 더 무거운 건 말 한마디였습니다. 누군가는 시키고 누군가는 참아야 했던 자리.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떠나면 어떤 집도 어떤 회사도 버틸 수 없다는 걸 말순 어머니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